이번에는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증여하고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여로 갈까 상속으로 갈까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질문에서 답변이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네.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왔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하긴 굉장히 네. 애매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증여가 좋다, 상속이 좋다 하고 네네.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네네. 각자 상황이 달라요. 각자 상황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네. 재산의 형태가 또 다릅니다. 네, 재산 형태 다르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상속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에요. 상속은 사망. 예. 네. 예. 그다음에 증여는 살아있을 때 나오는 그렇죠. 세금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막 헷갈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을 한 다음에 네네네, 그렇네요. 명확하게 그러네요. 구분한 다음에 어떨 때는 네. 상속이 좋고 어떨 네. 때는 증여가 좋은지 네네네. 그리고 또 네. 어떨 때는 그러면 증여가 좋다면 어떻게 증여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하나씩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증여는 뭐 같아요? 중요는 아까 방금 뭐 살아있을 때인데.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자산을 주는데 네. 남한테는 잘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자나 자녀한테 줄 거 아니에요. 뒷줄에 주죠. 근데 줄 때 돈을 받고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을 받고 돈을 줄 안 때. 받고 그냥 주죠. 뭐. 그렇죠. 그걸 네. 무상 이전이라고 그래요. 네, 무상이죠. 무상 이전을 한 것이 바로 네. 증여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돈을 받고 줬다. 내가 집을 자녀한테 줬는데 돈을 네.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유상거래, 유상거래. 그렇죠. 유상거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유상거래고 양도소득세. 네, 근데 돈을 안 받고 줬단 말이에요, 네. 집을.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증여고 네. 무상거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네. 이렇게 생전에 네. 자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네.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전에 이제 네. 그렇죠. 증여. 예. 그러니까 증여는 생전에 하는 거니까 네네. 수십 번도 할 수 있고 수백 번도 할 수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렇죠. 아침에도 하고 맞아요. 점심 때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상속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렇죠. 돌아가셔야. 네, 맞아요. 돌아가셔야 네, 바로 맞습니다. 상속세가 네,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상속과 증여 세율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상속과 증여세율이 네. 그 과세표준 네. 10%에서부터 네. 50%까지 네. 누진과세를 합니다. 네, 누진가. 그 동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세율이 동일하면 어때요? 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좀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네.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뭐냐면 증여는 받은 사람별로 계산을 해요. 증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 30억을 자녀 3명한테 주는 거예요. 나눠서. 네. 그러면 아버지는 30억 줬잖아요. 네. 근데 자녀는 네. 10억씩밖에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팍 때리는 게 아니고 네. 10억씩 받은 사람별로 네. 세금을 냅니다. 예. 그러면은 30억을 한 번에 과세하면은 누진 과세 되죠. 그렇죠. 그러나 10억씩 받으면 예. 낮게 되겠죠. 그렇죠. 낮은- 세율이 낮다는 거죠. 낮은 세율이죠. 그래서 증여는 예. 받은 사람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세율이지만 네. 상속세율보다 낮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상속은 뭐냐? 네. 유산세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네. 죽은 사람 기준으로 네.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100억 갖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10명이에요. 네. 그러면 10억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10억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죽은 사람 100억에 대해서 오. 누진과세를 하니까 세율이 높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증여와 상속은 기본적으로 네. 세율은 똑같으나 증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니까 좀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은 유산세 방식으로 죽은 사람별로 계산하니까 누진과세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다. 똑같은 세율일 때도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한 번 알아볼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예. 10억 원을 내가 증여했다. 네. 그러면 그냥 10억 원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공제를 하나 해줘요, 공제. 네네네. 공제가 대표적인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예.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만약에 성년 자녀다. 네. 성년, 미성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8세로 만 19세예요. 만 19세예요. 예. 18세가 아니 만 18세 아닙니다. 예. 제가 예. 죄송합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이에요. 네네네. 근데 만 19세 네. 미만이면 그렇죠. 미성년. 미성년이죠. 예. 성년한테는 네. 10년 동안에 네. 5천만 원을 증여해도 네. 세금이 없어요. 네네.
이유는 뭐냐? 10년 동안에 증여재산 공제를 5천을 해준다는 거죠. 아. 그렇기 10년 때문에 동안?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네. 무슨 뭐 예금을 줬다 자녀한테. 네네네.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야. 그러면 성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을 줬는데 증여재산 공제 5천을 빼니까 네. 준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 0이니까 세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네. 5천씩 10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을 합계로. 합계로.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아. 5천씩 줄 때마다 5천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아. 10년 동안 합산해서 네. 예를 들어서 매년 5천씩 줬다. 네. 그러면 10년 동안에 5억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공제는 한 번밖에 안 해줘요. 5천. 아, 5천밖에. 그러면 4억 5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거? 아, 6억 원 또 네. 성년 자녀는 5천 공제해주고 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공제해줘요. 아, 그렇죠. 저 이성년이죠. 그런데 배우자는 네. 6억을 공제해준다는 거죠. 아, 그 와이프 저기 네,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는 넘겨야 되겠네. 배우자는 누굽니까? 법정 혼인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안 돼요. 내연 관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네. 본부장님도 네. 와이프한테 우리 6억을 증여한다. 벌써 다 했다 그러던데. 예, 6억을 네, 증여하면 네, 네.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10년 동안은 없어요. 10년 동안 없다. 근데 10년 안에 6억을 또 한 번 증여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6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겠죠. 이거에 어떤 세금을 내요, 근데? 증여세를 내요. 증여세를 낸다. 네. 어. 그래서 증여는 음.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합산해서 그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성년 자녀는 네. 5천까지 공제해주고 네. 미성년 자녀는 2천까지 공제해주니까 네. 네. 그것을 면세점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미성년 자녀 2천, 네. 그다음에 성년 자녀 5천, 배우자 6억 네. 증여한다면 세금은 없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상속은 공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일단 좀 알아볼까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있겠어요? 배우자나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해줘요. 배우자 공제는요 네. 최대 30억까지 해줍니다. 크죠? 30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럼? 아, 꼭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최대 아닌데. 30억까지 해줘요. 네, 30억까지. 최저는 5억부터 시작해서 네. 30억까지 해줍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네. 한 사람당 뭐 계산을 해서 공제해 주는데 네, 네.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자녀가 있으면 그냥 일괄 공제 5억 원까지 또 해줘요. 일괄 공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1주택자인데 네. 자녀는 주택이 없어요. 네, 네.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같이 살았어. 그렇죠, 그렇죠. 10년 동안 같이 봉양했어. 그렇죠. 근데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동거주택에 대해서도 네. 6억 원까지 또 공제를 해줍니다. 아. 공제 많죠. 그렇죠. 증여에 비해서. 네, 네. 그리고요. 금융재산 우리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금융재산 10억 원을 예치했어. 예.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20% 예. 최대 2억 원까지는 또 공제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아버지가 예. 가업을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네, 네. 근데 뭐 30년 이상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최대 500억까지도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가업상속 공제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법인의 대표를 넘기는 게 더 제일 나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아, 그거는 이제 법인을 운영했을 때, 네네. 중소기업을 운영했을 때는 네네.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네, 네. 그게 아니라면은 배우자 공제 30억, 일괄 공제 5억, 네.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네. 그다음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증여보다 어때요? 상속이 공제가 훨씬 많죠. 많죠. 그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면은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면서 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산이 있는데 네. 야 증여보다 상속이 나니까 난 상속으로 갈래. 네. 그게 맞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속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죽어야 유리한 거죠. 근데 지금 60세예요. 네. 그럼 30년 이상 안 죽을 거 죽죠. 아니에요? 안 죽죠. 그럼 30년 동안 내 재산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늘겠죠. 맞아, 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네.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자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둘이 있다고 가정해 네, 네, 볼게요. 네. 그러면 배우자 공제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최대. 배우자 30억. 예, 30억이요. 예, 예, 그다음에 자녀는 5억. 오, 예. 그리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네, 네. 상속세가 현재 자산이 100억인 사람은 상속세가 27억이에요. 예. 그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상속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 증여로 안 가고 예. 그냥 증여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0년 뒤에 돌아가셨어. 어머. 그러면 상속세가 늘어버리겠죠. 상속재산이 느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현재 100억인 사람이 자산 증가율을 매년 4% 정도 봤을 예. 때 30년 뒤에는요. 상속재산이 현재 100억 원에서 예. 324억 원 됩니다.
그러면은 상속이 좋아하면서 증여를 안 한 사람은 네. 30년 뒤에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자기는 27억의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고 139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려 네. 지금보다 30년 뒤에는 상속세가 2억 원이 증가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상속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증여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속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도 유리하더라. 사전 증여. 예. 만약에 증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배우자한테는 한 11억 원 정도 증여할 수 있어요. 네네. 물론 6억 원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데 6억 원밖에 증여 안 하면은 네. 자산 이전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네네네. 11억 원을 증여할 수도 있고요. 자녀는 각각 그 10억 5천씩 증여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21억 원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을 했대요. 네.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가 있겠죠. 그쵸. 그 사람들도 증여할 수가 있어요. 와. 5억 천씩 증여한다고 가정해 네. 볼게요. 그럼 이것도 10억 2천이 되겠죠? 예, 예. 손자녀가 또 각각 2명씩 있어서 4명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손자녀한테도 5억 5천씩 증여할 수 있죠? 네. 4명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22억 원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증여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토탈 다 증여한다면 현재 100억 원 가진 사람이 64억 2천을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가 준다는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있잖아요. 증여세. 네, 증여세. 이렇게 예? 배우자한테 1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간다. 9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오. 괜찮죠? 네. 그다음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네. 그러면요. 각각 2억 4천씩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좀 나왔죠. 4억 8천. 네네네. 그리고 자녀 배우자한테도 증여를 하면 각각 9천만 원씩. 두 명이면 1억 8천 나오겠죠? 네네네. 손자녀한테도 증여를 하면요. 그 9천만 원인데 손자녀는 어떠냐면요. 네네. 그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해서 네네네. 아버지한테 줬다가 네. 다시 또 손자한테 줘야 되는데 네. 할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줘버렸어요. 그렇죠. 건너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30%를 더 묻니다. 네. 세대 생략 할증세액. 할증세. 그래서 네. 1인당 1억 1,700만 원이라고 해서 네.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네. 토탈 4억 6,800만 원을 냅니다. 네네네. 따라서 보시게 된다면은요. 전체적으로 증여를 함에 있어서 증여세는 12억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네네. 야, 내가 12억까지 내면서까지 증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증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네. 증여 상속세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그쵸, 거죠. 증여를 하고 나서 내 재산은 35억 8천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30년 뒤에 네. 자산 증가율 4% 하니까 상속 재산이 116억. 네. 그래서 상속세는 35억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139억이나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증여를 함으로써 네. 104억이나 줄었죠. 와. 증여해야 되겠죠. 여러분 증여 꼭 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런데 증여세 낸 것도 있잖아요. 네. 12억 1,800만 원.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네. 92억 원이라고 하는 네.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야, 내가 30년 전에 증여세 12억 1,800 냈으면 이것도 굴러갔으면 그 이자 또 있지 않냐. 네네. 아주 정확한 계산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계산하더라도 네. 64억 원을 줄일 수가 있다. 와, 대박이다. 그렇다면 지금 증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떠냐면요. 사전 증여가 그 상속세보다 그 공제 효과가 별로 없지만 네. 그러나 상속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3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래 상속세를 대비해서 네.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부자분들은 꼭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증여 많이 하실 분들은 그렇죠. 사실 이걸 꼭 보셔야 되고 상속까지 가시면 절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면 네. 상속세도 줄이지만 네네. 그 와중에 사전 증여를 했으니까 네네. 자녀들의 자산이 증식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배우자는 11억을 증여받았는데 세금 9천만 원 네. 빼고 10억 천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30년 동안 굴러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11억 받았지만 33억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자녀는요, 각각 10억 5천 받았지만 세금 2억 4천 떼고 8억 1천만 원이 30년 동안 굴러갈 수가 있잖아요. 자녀 근데 뭘로 재산이. 굴러가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여기 질문. 4%로 굴러간다는 가정하에서. 투자하셔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하든 뭐라든. 부동산 투자하면 4%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재산도 4%씩 증가하니까. 충분하죠. 빌딩 하나만 사도 충분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하면 네. 아버지의 네. 상속세도 줄지만 네. 자녀들의 재산이 무지막지하게 그렇죠, 는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자녀가 네. 각각 26억, 52억 맞습니다. 되고요. 네.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14억, 28억으로 늘어나고 손자녀가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새 할아버지들은. 네. 할아버지들은요. 네.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녀 증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요? 제가 여쭤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들 딸보다 손자녀가 100배 정도 더 이쁘답니다. 그래서 직접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안 손자녀한테 듣잖아요. 아들 딸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아들 딸은 어렸을 때 이쁘고 크니까 징그럽죠. 맞아요, 징그럽죠. 근데 손자녀는 어때요? 다시 또 아들 딸의 그렇죠, 옛날 그렇죠. 모습이에요. 맞아. 그래서 너무나 기쁜 네, 거예요. 맞아. 그래서 손자녀한테 5억 5천씩 증여했다. 네. 그럼 나중에 네. 그 세금 떼고 4억 3,300이 30년 동안 굴러왔다. 그러면 한 손자녀당 30년 뒤에는 14억의 자산가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네. 사전에 증여할 수 있겠죠. 네네. 상속세도 줄이고 자녀들, 손자녀들 네. 재산도 증식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여러분들 꼭 이거 제가 오늘 이제 이 영상은요, 제가 많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특히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고 제 주변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거의 10억대 이상에서 뭐 50억대, 100억대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항상 이런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제가 대표님 꼭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그 중요한 게 네네네. 이거예요. 사람들이 투자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쵸. 근데 투자만 하면은 네. 투자해서도 네. 49.5% 세금을 내야 돼요. 성과에 대해서. 그죠? 최고. 그런데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그럼 네네. 거의 반을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에 대해서 또 네. 세금을 또 50% 내야 돼요. 그렇죠, 상속세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도 잘해야겠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지 않으면 네네. 투자 하나 만화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버신 분들이 또 고민은 또 많이 또 세금을 줄이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지 또 이게 증여하고 상속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자산가들한테는 네. 투자와 절세는 자전거의 앞뒤바퀴랑 똑같아요. 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고 넘어지지 말아야죠. 네. 근데 네. 투자만 신경 쓰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맞아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전부 다 까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버는 족족 49.5% 세금 내야 되고 중간에 보유세 내야 되죠. 죽을 네, 때까지. 네. 그리고 죽으면 어때요? 네. 50%또 내야 되잖아요. 네, 상속세를. 네. 그러니까 사전에 네. 상속세부터 네. 해지한다고 그러죠. 해지. 위험을 예, 해지하고 예, 나서 그래야만 투자가 재밌어지죠. 맞아요. 와. 그리고 자기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어때요? 네. 사전 증여해서 와이프, 네. 자녀들, 네. 자부, 네. 사위, 네. 손자녀들이 같이 투자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 성과가 나눠지니까 네. 소득세가 줄겠죠. 줄죠. 그러면 어때요? 누진과세로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네. 지금도 네. 자산이 있으신 분은 내가 10억 투자할 것이 아니라 네. 사전 증여 전략을 세워서 네. 많은 네. 자녀와 배우자한테 네. 나누어줘서 네. 각각 투자한다면 효과적으로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꼭 진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거 상속과 증여, 절세 꼭 이거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오늘 진짜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이제 저도 한 40년 살면서 진짜 네. 머리에 뒤통수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진짜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저는 이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많이 돈을 불려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많이 불린 것 중에 이제 어쨌든 손해 안 보고 어쨌든 그렇죠. 계속 그것도 뭐 필요하죠. 수익률을 이제 높은 수익률을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야 이거는 오늘 진짜 핵심이네요. 진짜 이게 자본주의 경제 상식에서 이걸 모르고 사신다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특히나 이제 증여하고 상속 이 네. 경험상 네. 몇 세 정도 많이 하시던가요? 이제 예전에는 네. 정말 70세 이후부터 네. 상속 설계를 했어요. 예, 10세 왜냐하면 예. 50대, 60대에 상속 얘기 나오면은 불효자예요, 불효자. 50대, 60대 아버지, 엄마가 죽는 걸 넌 바라느냐 이거죠. 정말이에요. 불효자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70세에 만약에 했다 옛날에. 네. 그러면 이분이 5년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면 상속 설계 못 합니다. 맞아요. 못 줄여요. 아, 그래서 요새는 네. 50대로 내려왔어요. 50대 미리 준비하면은 세금을 많이 줄이거든요. 저희 근데 엄마도- 요새는 또 조기에 또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은 40대. 그렇죠. 40대. 그 다음에 예. 지금 70대인 아버지가 예. 30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네네. 설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네. 그 상속 설계, 증여 설계는 네.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네. 효과는 만점이고. 오. 예를 들어서 네. 30살인 사람이 네. 자산이 100억 있고 네. 90살인 사람이 100억 있다고 네. 가정해 볼게요. 네. 네.
그러면요 더 위험한 사람은 30세거든요. 그렇죠. 30세.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 30세인 사람이 미리 준비한다. 예. 그러면 100세가 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오. 그래서 젊을수록 네. 준비하신다면 네. 효과도 좋지만 그 절세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은 네네. 뭐냐면 막 다양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네네. 그 스킬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사례 중에 네, 대표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시다가 네, 아 이분이 이제 설계를 이제 직접 상담을 했죠. 이제 뭐 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효과를 보신 어떤 사례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 있나요?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네. 분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기업분이 가업승계. 예.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못하는 이유가 네. 상속세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상속세 내면은 어때요? 그냥 네. 그 가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번에 그 삼성의 그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12조 이상 내죠. 이거는 12조 뭐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왜냐하면 네. 그 상속세율이 50%인데 네. 일반 기업은 대주주인 경우에는 네. 거기다 20%를 더 할증해요. 네. 60%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 전 세계에서 60%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네.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았으니 60%를 다 두들겨 맞은 거죠. 이분도 저전을 안 했어요. 삼성 이분들. 했겠죠. 했겠죠. 근데 그렇죠. 했겠죠. 예. 워낙 많으니 워낙 많으니까. 예. 와. 그 다음에 대주주 과세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오, 대주주 예, 가세 60%. 60%라는 건 전 치명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 사례라고 한다면은 네. 그 기업이 그 네. 가업승계를 잘하면 네. 고용도 촉진되고 네. 유발 세금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고 네. 그러면 자녀한테 돈이 갔죠. 네. 그 아빠는 어때요? 상속세가 좀 줄겠죠. 네. 근데 자녀도 나중엔 또 재산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는 더 늘겠죠. 나이가 젊으니까. 돈을죠. 자녀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증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한테는 상속세를 만드는 전략을 수립했죠. 아. 그래서 자녀가 지금 물론 결혼하면 또 자녀가 결혼하면 또 증여를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자기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속세를 젊어서 만들었어요. 아 젊어서 네, 상속세를 그래서 만들었다. 이거죠. 네. 내가 지금 재산이 100억인데 네. 나 지금 100년 뒤에 죽으면은 네. 상속세가 300억 나와. 예. 그럼 지금 300억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아직 남아 있는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 그것이 바로 종신보험으로 그 내가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 보험금을 받아서 그거로 상속세를 낸다.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분은 사전 증여를 세웠고 예. 그 다음에 증여할 수 없거나 예. 증여하기 싫으신 분들은 예. 상속세 마련 전략을 동시에 세워서 병행하니까 네네. 아주 효과적으로 증여 상속세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죠. 아. 그래서 사전에 예. 그 젊어서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보약을 먹는데 네네. 70살 먹은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30살 먹은 사람이 20살을 먹으면 먹어야죠. 뭐. 젊어서 먹어야 더 그렇죠, 효과가 그렇죠. 있죠. 아.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해야 네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종신보험에 좋은 상품이 있는 건가요? 사전 증여는 효과적인 어떤 네. 저평가 자산을 증여하는 네.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와 더불어서 네. 상속세를 만드는 전략은 네. 종신보험으로 보통 합니다. 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종신보험 가입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좀 낮은 상품을 좀 선택한다면은 네. 젊어서 가입하면 또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은 그렇죠, 그렇죠. 싸거든요. 그렇죠. 7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상속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네. 상속세를 마련을 위해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네. 그러나 뭐 네. 일반적인 상속세 걱정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종신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은 싼 보험, 그렇죠. 정기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죠. 네. 상속세라면 반드시 종신보험을 통해서 종신보험. 그 상속세 마련을 하시면은 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네. 사망보험금도 과세가 당하거든요. 네. 과세를 당하기 때문에 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할 수 있게끔 네. 가입을 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가입.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잘못 가입해서 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원장님은 네. 난 죽으면 20억 나와. 네. 사망보험금. 그거로 세금 내면 돼. 네. 하고 얘기하는데 알아보니까 네. 20억이 나오는 건 맞는데 20억 중에 반은 세금을 내야 돼요. 또. 오. 아, 그 네. 상품 중에요? 예, 그것 중에. 오. 그러면 실제 준비한 건 10억밖에 안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40억짜리 해야 돼요. 사망보험금을 네. 20억 받을 때 네. 비과세로 받을 수 있도록 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 잘못 가입했다면 변경해야죠. 아. 비과세로 변경해야죠. 그걸 안 하면은 음. 드라마 나죠.
여러분들 그 네. 이번에 이거 지금 종신보험 하시면서 사전 증명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또 김상수 네. 대표님이 또 이게 워낙 라이센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보험회사의 상품 중에서 가장 비교 분석할 수 비교 있죠. 분석을 하면서 이제 비과세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속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 걸 이제 설계를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꼭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제가 연결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하셔가지고 이거 꼭 이거 저기 설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다 아직 이제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늘 날아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현재 잘 벌 때 미리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내가 뭐 은퇴하고 설계하겠다고 너무 늦죠. 그래서 이런 말이 네, 있잖아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네. 죽음이고 죽음도 못 피하는 게 있어요. 네.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죽음과 세금이 동시에 그냥 양수 겹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겸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네. 그게 상속세예요. 아, 죽음도 그렇군요. 피할 수 없는데 세금도 못 피한다. 맞습니다. 두 개를 못 네. 피하니까 네. 사람들은 이래요. 네. 누구나 죽지만 나도 네. 죽을 거야. 하지만 네. 난 당장 안 죽어. 이런 네. 생각 갖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나 세상 일은 모르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세금은 네. 무조건 확정된 미래, 확정 비용이에요. 그 비용 피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미래 확정된 비용이기 비용. 때문에 못 여러분들 피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를 진짜 네. 세금을 많이 줄이 넣으셔야지 나중에 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 이제 뭐 이런 보험회사에서 광고도 많이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 딸들이 있는데 고등학생 아들 딸들이 이제 뭐 교실에서 막 이제 영상을 딱 보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네.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뭐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뭐 자식들한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죽는 다음에 5억이 나온다면 내가 현재 가지는 게 좋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주는 게 좋나 뭐 이런 걸 뭐 이런 영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래요? 보면서 네. 아버지들은 무조건 그냥 자식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 내가 그 5억을 가지는 게 의미가 없고 이 자식들이 어떻게든 이 5억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 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거는 누구나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 갑자기 갔을 때 네. 나한테 과연 보험금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걸 제가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실손보험에서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아, 실손보험 별로 안 나와요. 사망보험이 그래서 한 7만 원 더 가입을 하면 뭐 한 10억까지 설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김상수 저자님하고 네. 이제 얘기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가입해야죠. 또- 돈 많이 벌면 가입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 제가 한번 미팅 그렇죠. 한번 잡을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설계하는 걸 한번 보여주는 네, 거죠. 설계한 거 한번 여러분들도 만나서 한번 미팅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이런 고민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뭐 돈 잘 버시는 분도 고민이 있으실 거고 돈이 잘 벌수록 고민해요. 돈 잘 벌수록 더 많이 그러니까 빨리 설계를 하셔야 되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이제 죽으면 평등하거든요, 사실. 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인데 늦게 가더라도 뭐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게 이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일 나죠. 이거는 자식들이 다 부담을 가지는 거죠. 자녀들이 네. 세금 준비를 안 하면은 네.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상속세를 못 내요, 자녀들이. 그러면 정말 그 죽어서도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무덤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세금을 왜 남기고 가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세금을 남겨도 현금을 남겨놓으면 낼 수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부동산만 남겨놓으니까 네. 부동산을 다 네. 물납으로 내니까 그렇네요. 완전히 망한 케이스죠. 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뭐 사업체를 주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사업체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사업체 세금 내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그래도 본인이라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이라도 잘 알려주신다면요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버리면 자식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무덤 앞에서 계속 와서 이제 소주 한 잔 들이키면서 계속 원망을 들으실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네. 부자들만 상속세 대상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요, 네. 부부가 자녀랑 같이 살면은 10억 원을 초과하면은 상속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서울시의 중위권의 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0억. 12억입니다. 12억.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네. 중산층이 아닌 서민들도 네.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네.
상속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상속세 10억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들은 네. 예, 상속세 준비하셔야 그리고 돼요. 돈을 좀 더 벌었다. 네네. 뭐 투자를 잘해서 네네. 벌건 네네. 뭐 이거 벌건 네네. 무조건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버는 것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네. 동시에 두 개를 다 한다면 네네네.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네네. 우리 현명한 부모님들은 네. 요 근래 상조도 먼저 들어놓잖아요. 네, 살아생전에. 상조, 네. 수의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익을 미리 준비한다. 네. 네. 상속세는 왜 안 준비합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건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특히 뭐 이렇게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이제 보험 설계사 돼가지고 갑자기 와서 이게 하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드는 보험 전문가한테 드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와서 이제 나 뭐 하나 보험 설계사 됐으니까 나 하나 뭐 하나 들어줘라. 그런데 뭐 제대로 설계도 해주지도 않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어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예.